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9일 화요일 KBS 원주방송국에서 보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저는 진행의 이은주입니다. 하늘에 구름 많은 출근길입니다. 아침 최저기온 13도에서 17도 사이로 출발해 어제보다는 선선한데요. 오늘 자외선 강하지 않겠지만 한낮에는 28도까지 올라서 오늘도 때이른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대기질은 청정하겠는데요. 더위로 인해서 요즘 온열 질환자가 늘고 있습니다. 바깥 활동하실 때는 수분 섭취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고요. 무엇보다 충분한 휴식으로 건강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면서 낮 기온 20도에 머물 전망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원주시청 공무원 노동조합이 최근 강원특별자치도 도지사 후보 캠프를 각각 방문해 정책 질의서를 제출했습니다. 관련 이야기 나눠보고요. 지난 3월 정식 개관한 원주시 학성갤러리가 원도심을 대표하는 문화거점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리포터 코너에서 소식 전해드립니다. 끝으로 영서 남부 각 지역과 연결하는 통신원 코너 준비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평창 소식 들어보도록 하죠. 5월 19일 화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강원도는 2026년 상반기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다음 달 말까지 운영합니다. 이 기간 체납자의 금융자산을 전수조사하고 압류 부동산은 매각합니다. 또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출국 금지 등 행정 제재도 부과합니다. 강원도의 2월 체납액은 지방세는 1,100억 원, 세외 수입은 990억 원입니다. 주택산업연구원이 발표한 아파트 입주 전망 지수를 보면 이달 강원도 내 아파트 입주 전망 지수는 55.5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달보다 4.5포인트 낮은 수치입니다. 주택산업연구원은 속초와 원주에서 1,000세대 규모의 대단지 입주가 진행되면서 강원도의 입주 전망이 하락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영월군이 다음 달부터 9월까지 래프팅 안전단을 운영합니다. 안전단은 전문 안전요원 4명으로 구성됐는데요. 이들은 영월읍 사목리에서 문산리 일대에서 안전 순찰과 구조 등을 담당합니다. 영월군은 올해 여름철 물놀이 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 대책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동부지방산림청이 10월 15일까지 산사태 대책 상황실을 운영합니다. 이에 따라 산사태 위기경보가 내려질 경우 24시간 비상대응 체계를 가동합니다. 특히 집중호우와 태풍에 대비해 산사태 예방과 대응에 나섭니다. 동부산림청은 이와 함께 산사태 취약지역 1,100여 곳과 사방댐 600여 곳을 집중 점검합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원주시청 공무원 노동조합이 강원도지사 후보자들을 상대로 정책 질의서를 전달했습니다. 시군 자치권 보장과 인사제도 등 공직사회에서 꾸준히 제기되어 온 문제들을 중심으로 여러 제안이 담겼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원주시청 공무원 노동조합의 문성호 위원장과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간만에 인사드립니다. 원주시청 공무원 노동조합 문성우 위원장입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네. 자, 최근에 원주시청 공무원 노동조합에서 이번 6.3 지방선거에 출마한 강원도지사 후보자의 캠프를 각각 방문해서 정책 질의서를 전달하셨는데요. 이번 정책 질의서 전달은 어떤 취지에서 이뤄지게 된 건지 먼저 말씀해 주시죠. 예, 지방자치제도가 벌써 30년이 훌쩍 넘은 상황에서 고착화된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 간의 관계 재설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요. 특히 원주 홀대 차별 고착화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강원 18개 시군 중 최초로 원공로가 강원특별자치도 도지사 양당 후보에게 정책 전달서를 지난 4월 29일 날 전달하였고 5월 6일 날 답변을 받아 원주시청 내부 게시판과 언론을 통해 그 결과를 공개하였습니다. 네, 시단위 공무원 노조가 도지사 후보자에게 정책을 직접 질의했다는 점에서 과연 어떤 내용들이 질의서 안에 담겼는지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궁금할 것 같은데요. 하나씩 짚어보기에 앞서서 우선 전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질의서에 담겨 있는지 개요를 설명해 주시죠. 알겠습니다. 먼저 해당 문항은 저희 현장 조합원의 의견을 반영해서 총 6개의 문항으로 엄선하여 구성했다는 점 알려드리고요. 그 첫 번째가 시군 자치권 보장 및 지원 방안, 두 번째가 원주시 위상에 부합하는 지원 확대, 세 번째 시군 부단체장 인사제도 개선, 네 번째 지방의학산업 담당 인력에 대한 지원, 다섯 번째 포상 및 장기교육기회 형평성 보장,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시군 공무원 노동조합과의 정례 소통 체계 구축 등 광역과 기초단체 간의 상호 발전을 위한 6가지 질문을 담았습니다. 네, 엄선한 6개의 문항을 먼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원주시를 비롯한 시군은 엄연히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이지만 실제 정책 시행 과정에서는 아무래도 강원도의 산하기관처럼 운영되는 측면도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그럼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 또 이와 관련한 질의를 담은 이유는 무엇인지와 함께 설명해 주실까요? 네네. 서두에서도 언급하였지만 강원도정과 원주시정의 관계는 상하 관계가 아닌 동등한 관계가 되어야지만 상호 발전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를 좀 우리 시민들이 잘 아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100% 시 예산으로 운영되는 사업에도 강원도는 통제와 감독을 하려고 합니다. 이런 행위는 기초지자체 자치권을 침해할 우려의 소지가 다분하다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요. 관련하여 이에 대한 책임은 해당 지자체장이 선거를 통해 시민들에게 심판을 받으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강원도정과 원주시정은 상하 관계가 아니라 동등한 관계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이시고 원주시가 강원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도시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에도 이 지역 발전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역시 정책 질의서 안에 포함이 돼 있죠? 네네. 예, 우리 원주 시민이 강원도에서 지방세를 가장 많이 납부한다는 건 누구나 알 수 있는 상식 아니겠습니까? 그럼 도대체 얼마나 납부를 했는지 잘 모르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자리를 빌려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2025년 기준 원주 시민은 지방세를 총 무려 4,882억을 성실히 납부했고요. 납부자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다면 그에 걸맞는 권리도 누리는 게 상식 아닐까요? 그러나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 시민들과 지역 정치권의 무관심으로 인해 강원도에서 원주시를 소외시키는 것이 당연시되고 고착화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점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부분은 저희가 시간에 여유가 있다면 좀 더 따로 떼어서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지만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고요. 또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 공무원 조직 인사제도에 대한 내용도 담겼다고요. 어떤 내용인지 소개해 주시죠. 예, 약간 길지만 좀 잘 들어주시면 좋겠고요. 일단 지방 공무원에 대한 인사 교류 관련 내용은 해당 지방 공무원법과 지방 공무원 임명령에 명시되어 있고요. 관련 법과 법령 취지에 맞게 운영한다면 우리가 목소리를 굳이 낼 필요가 없지 않을까요? 인사교류가 강원도청
고위직 공무원들의 승진을 위한 방안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것이 지금 현재 문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려운 공무원 시험을 합격하고 임용된 우리 원주시 공무원들은 누구나 꿈이 있지 않겠습니까? 열심히 시민을 위해 일하고 그에 맞는 승진을 하고 원주시 부시장이 되고 싶다는 포부를 가지고 일하게 된다면 행정 서비스의 품질은 지금보다 훨씬 좋아질 거라 봅니다. 그러나 지금의 구조에선 부단체장에 대한 기초지자체의 내부 승진 자체를 강원도가 용납하지 않기에 이런 상황들이 불가능합니다. 이런 불합리한 구조에 대해서 우리 원주 시민들이 많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관련 법령도 있긴 하지만, 네. 그런 상황임을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그 지방이약 사업 관련해서도 이런 지방이약 사업들이 원주시로 내려오게 되면 대부분 업무를 수행할 책임만 내려오고 그 업무를 담당할 인력을 충원할 기준은 내려오지 않아서 우리 원주시청 공무원들의 업무만 계속 가중되고 있다. 이 부분도 반드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업무가 내려오면 책임은 져야 하는데 그 업무를 담당할 인력 충원에 있어서 충분함이 부족하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강원도는 그냥 업무만 지방으로 기초지자체에다가 넘기고 그에 따른 인력에 대한 충원에 대해서는 전혀 나몰라라는 그런 상황입니다. 되게 불합리한 구조죠. 이런 구조들을 우리 일반 시민들은 전혀 모른다는 게 좀 안타깝다고 생각됩니다. 이 밖에도 공직사회 운영과 관련해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계신 부분들을 질의에 담으셨는데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함께 짚어주실까요? 사실 세상의 모든 문제는 권한, 권력을 가진 조직이 모든 걸 독점하는 것부터 시작되지 않을까요? 강원도청은 그들이 가진 권한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용한다면 해결되는 문제들입니다만 실질적으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원공로는 일산 18개 시군 공무원 노동조합과 강원특별자치도 지사와의 정례적인 소통 체계를 구축하자는 제안을 이런 이유로 정책 지도서에 담게 되었습니다. 네, 사실 지방자치제가 부활한 지 30여 년이 지났습니다만 그 사이에 시민들께서 여러 이유로 정치에 대해서 무관심해진 분들도 계실 거고 투표율도 떨어지고 있는 추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다. 민생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시민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 입장에서 이런 상황을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 그리고 또 시민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죠. 이달 초 발표된 2025년 원주시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원주시정에 대해 관심이 없은 수치가 무려 41%까지 나왔습니다. 원주 시민의 정치적 무관심은 심각한 수준까지 도달했는데요. 게다가 지난 22년 지방선거 원주 투표율이 51.8%로 도내 최하위였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의 원주 투표율을 조심스럽게 예측해봤을 때 자칫 잘못하면 50% 아래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감마저 드는데요. 시민들의 참여를 꺼내지 못하는 지방자치제도의 문제점을 여실히 반영한 수치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단체장 등 선거로 선출되는 공무원에 대한 평가는 시민들이 투표를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모습인데요. 정치와 선거에 대한 무관심보다는 투표권을 행사함으로써 선거 출마자들에 대한 평가를 명확히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강원도 중에서도 특히 원주 지역이 이렇게 정치적 무관심이 높은 이유는 어떤 면에 있다고 보실까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저는 항상 주장하는 바이지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한 기대감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계속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요? 악순환의 연결고리들을 한 번은 좀 깨줄 시기가 됐다고 생각했는데 이번 제9회 동시지방선거 때는 힘들더라도 다음 4년 뒤에는 반드시 지역 일꾼들 제대로 검증을 해서 시민들도 같이 검증하는 데 참여를 해서 제대로 그 지역 일꾼들을 정치 신인들을 발굴해서 그렇게 키운다면 시민들이 더 관심을 가지고 그들이 움직임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바뀐다는 그런 희망을 준다고 한다면 원주 시민들이 정치적 무관심에서 벗어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6.3 지방선거가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끝으로 이번 정책 질의와 관련해서 청취자 여러분께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37만 원주 시민 여러분, 지역 정치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지역 정치인들이 바뀔 것이고 원주시가 강원도 내 제1의 도시에 걸맞는 대우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치에 대한 관심은 지역의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출발점이 되죠.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우리 지역이 나아갈 방향을 결정하는 선택. 모쪼록 시민 모두가 소중한 신중한 한 표 행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위원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주시청 공무원 노동조합의 문성호 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8시 46분입니다. 학성동에는 성매매 집결지 주변이라는 어두운 이미지를 바꾸고 시민들에게 열린 문화 거점을 선물하기 위해서 학성 갤러리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본격적인 전시의 막이 올랐다고 합니다. 관련 내용 리포터 현장에서 만나보죠. 추인혜 리포터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학성 갤러리 소식인데 먼저 어떤 공간인지 소개해 주시죠. 네, 과거에 학성동 하면 옛 공공청사와 원주역에 이전하면서 상권이 쇠퇴하고 또 성매매 집결지가 남아있어서 이 주변의 이미지가 많이 훼손됐던 곳인데요. 원주시가 이 집결지 폐쇄를 위해서 행정력을 집중하고 또 이 공간을 시민들에게 돌려주기 위해서 53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도시재생 커뮤니티 공간 및 공원 조성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 결과 올해 지상 2층 규모로 학성 갤러리가 탄생했는데요. 네. 지난해까지는 임시 사업으로 여러 전시와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던 이 학성 갤러리가 2층 규모의 확장된 공간에서 재개관을 하면서 지금 원도심의 문화 거점으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개관 전에는 학성동에 정말 유동인구가 생길까 우려가 있었는데 막상 갤러리가 문을 열자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찾아오고 앞으로 여기서 뭘 할지 궁금해하면서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개관식과 문화광자 또 일반 방문을 포함해서 이번 달 5월 기준으로 800명 이상의 시민이 다녀갔다고 합니다. 네. 원주 도시재생지원센터 갤러리 한지연 담당자에게 현장의 성과와 분위기 먼저 들어보시죠. 특히 학성갤러리 공간 자체를 굉장히 궁금해하시고 무엇을 하는 곳인지 앞으로의 일정에 관심을 많이들 가져주십니다. 그래서 기대감을 충족시켜드려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지만 시민분들께 좋은 문화 공간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6월부터는 본격적인 전시가 시작되고 8월부터는 문화강좌 프로그램도 추가로 운영 예정이라 더 많은 시민분들이 방문해 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8월에는 학성갤러리 문화강좌도 운영될 예정입니다. 전시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활동을 함께 경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작은 비밀을 하나 말씀드리자면 12월에는 크리스마스 시즌에 맞춘 크리스마스 마켓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연말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따뜻하고 특별한 플리마켓도 준비하고 있으니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이 공간의 핵심은 전시인 것 같은데 어떤 전시를 만나볼 수 있을까요? 네, 사실 보통 미술관 전시는 전문가들의 심사로 결정이 되는데요. 이 학성 갤러리는 지난 3월에 공개 모집으로 구성한 시민 참여형 전시 기획단이 직접 공정한 심사와 논의를 거쳐서 전시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전문가가 아니라 시민들의 시선과 의견을 중심으로 이 전시가 운영이 반영이 된다는 게 특징적인데요. 특정 연령층이나 장르에 한정하지 않고 남녀노소 누구나 산책하듯이 편하게 즐길 수 있는 열린 문화 공간에 맞는 전시들을 선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 시작될 전시는 주로 서울에서 활동하다가 이제 원주로 이주한 지 10년째를 맞이한 작가님의 첫 번째 무대인데요. 무엇보다 작품의 메시지와 주제가 참 좋습니다. 우주에 대한 기원 그리고 인간의 존재 이유를 별빛과 꽃이라는 소재로 은유적이고 반짝이게 표현한 전시인데요. 몽환적이고 또 아름다운 색감의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 삶은 지금 이 순간 가장 반짝이는 순간을 사는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싶다고 하는데요. 이번 전시를 기획한 상하 작가님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저의 지금까지 계속 일관된 주제는 우주에 대한 기원과 인간에 대한 존재 이유에 대한 작업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지향하는 바도 하게 있는데요. 저는 이제 사람들이 지금 현재 이 순간을 가장 반짝이는 그 순간에 산다고 생각해요. 주로 별빛, 그 다음에 지상에서는 꽃 이런 소재로 글을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관람객들이 제 작업을 보면 금방 직관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별과 꽃과 이런 세 개의 반짝임을 표현한 작품이구나. 그래서 보시는 관람객들이 보고 나서 이제 2, 3도 이렇게 반짝이는 순간을 내가 사는 거기 때문에 이 순간을 더 훨씬 반짝거리면서 그렇게 살아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전시를 보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도 가장 반짝이는 순간을 사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들으니까 이 작품이 사람들에게 힘과 위로를 줄 것 같은데요. 자, 앞으로 학성 갤러리 어떤 모습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우선 6월부터 7개의 개성 넘치는 전시가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고요. 다가오는 6월 26일부터 이틀 동안은 학성 갤러리에서 작은 플리마켓이 열립니다. 시민들과 아나바다 장터, 음악 공연, 전시까지 준비가 되는데요. 앞으로 이렇게 시민들과 함께하는 소소한 이벤트들이 많이 이어질 예정이라고 하니까 많은 관심 이어지길 바랍니다. 네, 전시뿐 아니라 6월 26일부터 이틀간은 플리마켓이 열린다고 하니까 저도 학생 갤러리에 한번 가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앞으로도 학성 갤러리를 통해서 학성동 전체의 활기가 이어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소식 고맙습니다. 추인혜 리포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8시 52분 지나고 있습니다. 각 지역과 연결해 영서남부권의 생생한 소식 전해드리는 통신원 코너입니다. 월요일 영월에 이어 오늘은 평창 소식 들어보는 날인데요. 평창군 통신원 평창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안병근 사무국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사무국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첫 소식 만나보죠. 평창군에서 청소년들을 위한 K-팝 프로그램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다고요? 네, 평창관광문화재단에서 평창 청소년 K-팝 아카데미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K-팝에 관심 있는 지역 청소년들에게 문화예술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청소년들의 재능과 끼를 키울 수 있도록 마련된 프로그램인데요. 모집 기간은 내일 오후 5시까지이며 평창군 청소년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모집 인원은 총 30명으로 선착순 마감 예정이고요. 접수 방법과 자세한 사항은 평창관광문화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지역에 재능 있는 청소년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은데요. 내일 오후 5시에 접수 마감이라고 하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자, 공연 소식도 들어보겠습니다. 평창문화예술회관에서 가족 오페라 공연이 열린다고요? 네, 오는 5월 27일 저녁 7시 평창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가족 오페라 선덕주 공연이 진행됩니다. 이번 작품은 2026년 공연예술 지역 유통 지원 사업 선정 공연으로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창작 오페라 공연인데요. 특히 관객이 선택한 가족 오페라 선호도 1위라는 문구처럼 남녀노소 누구나 쉽고 재미있게 관람할 수 있는 공연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평창의 자연과 이야기 요소도 함께 담겨져 있어 지역 주민들에게 의미 있는 문화 공연이 될 전망입니다. 네, 관객이 선택한 가족 오페라 선호도 1위 선덕주 공연 소식이었고요. 또 이번 주말 가족 사랑의 의미를 되새기는 신춘 음악회가 열린다고요? 네, 가족의 사랑을 노래하다라는 주제로 2016 신춘 음악회가 오는 5월 23일 토요일 오후 7시 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음악회는 예술활동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가정의 달 분위기에 맞춰 가족 사랑 의미를 음악으로 전달할 예정인데요. 리코더와 바이올린, 비올라, 피아노 연주와 함께 성악 공연까지 다채롭게 준비돼 있어 국민들에게 따뜻한 감동을 선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바로 이번 주 토요일에 열리는 소식입니다. 음악회 2026 신춘 음악회 오후 7시에 평창문화예술회관에서 만나볼 수 있겠고요.
자, 요즘 각 지자체마다 고유가 피해 지원금 2차 신청 접수를 받고 있는데 평창군에서는 어떻게 신청하고 사용할 수 있는지 자세히 안내해 주시죠. 네. 평창군에서도 고유가 피해 지원금 2차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접수 기간은 어제부터 오는 7월 3일까지인데요. 오프라인에서는 평창의용소방대 1층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가구 소득 하위 70% 국민으로 건강보험료 기준을 적용해 선정하게 되어 있는데요. 지원금은 기본 15만 원에 인구 감소 지역 해당 지원금 5만 원이 추가돼 총 20만 원이 지급됩니다. 다만 하나로마트나 평창 한우마을 등 일부 업종에서는 사용이 제한되며 연 매출 30억 이하 업종과 주유소 등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끝으로 가족들을 위한 교육 소식인데요. 엄마와 자녀가 함께 참여하는 특별한 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된다고요? 네, 평창군 가족센터에서 하브루타 교육 참여 가족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엄마와 자녀가 질문과 대화를 통해 사고력과 표현력을 키울 수 있도록 마련된 교육 프로그램인데요. 오는 6월 17일부터 7월 22일까지 매주 수요일마다 진행되며 봉평면 소재 봉시크몰과 봉평보건지소에서 운영될 예정입니다. 대상은 엄마와 초등학생 자녀 그리고 미취학 자녀 가족이며 총 10개 가정 20명을 모집합니다. 자녀와 함께 책을 읽고 생각을 나누며 자연스럽게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평창군의 소식 알차게 살펴봤습니다. 고유가 피해 지원금 2차 신청 기간도 놓치지 마시기 바라고요. 문화 소식도 알뜰하게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소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평창군 통신원 평창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안병근 사무국장과 함께했습니다. 5월 19일 화요일에 전해드린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KBS 원주방송국은 표준 FM 97.1MHz로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고요. 라디오 다시 듣기 서비스는 유튜브 채널 KBS 원주를 통해서 이용 가능합니다. 저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찾아뵙죠. 지금까지 기술 조원재, 구성 황진영, 진행의 이은주였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